예, 스치면 상한가 펠프스, 예, 달릴까 말까, 80에서 90%, 시장이 좋을 땐 90%, 뭐, 시장이 뭐, 지지부진할 때는 뭐, 80%, 더 안 좋을 때는 뭐, 70%까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80에서 90%의 확률로, 예,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고요. 시장 트렌드를 항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점합니다. 섹터 공개, 오늘 또한 섹터를 하나 공개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또 관련 수혜주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도 제가 스치면 상한가뿐만 아니라 달릴까 말까에도 공개를 했고,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이 앞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시장이 지금 최근에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세였죠, 그죠? 뭐 시장 하락 나온 거 보면은 고점 대비 뭐 12% 이상 하락이 나왔던 거고, 오늘 뭐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됐지만 9월 달에도 네, 뭐 10월 달에도 좀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5G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얼마큼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5G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고점 대비 거의 대부분 40% 가까이는 하락이 나왔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IT 관련 섹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이 나와야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올라야만, 오늘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야만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IT 섹터, 5G, 2차전지, 뭐, 비메모리 반도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종목 선정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의 종목별로, 또 그리고 약간의 뭐,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상승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시장이 빠지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게 IT 섹터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총 상위 대부분, 또 코스닥의 뭐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섹터가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동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뭐 개별적으로 올라갈 종목도 빼곤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최근에 제한적이었고, KMW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OLED,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폭을 봤을 때는 그죠?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30에서 40% 하락은 죄다 나왔으니까, 그죠? 뭐 대형주건 뭐건 간에 실적이 좋고건 나쁘던 간에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봤을 때는, 30-40% 하락은 나왔다라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이거 IT 섹터는 숫자고 나발이고 실적이고 나발이고, 뭐 하반기 뭐 리포트에 나온 대로 하반기 뭐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고 뭐건 간에, 이거는 진짜 시장 따라 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고집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5G, 무조건 2차전지, 무조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무조건 IT만이 실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꾸준히 끌고 간다가는,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횡보장세거나 시장이 약세 흐름이 이어졌을 때는 관련 종목들의 반등은 제한적일 뿐더러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원치 않은 장기 투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그냥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뭐 제약이면 제약, IT면 IT, 뭐 경영이면 경영, 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화폐 관련해서 또 화폐, 뭐 폐기물 관련 종목들, 뭐 마스크 관련 종목들, 정치 테마주, 인물주, 정책주, 뭐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킥보드, 전기 킥보드 관련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로봇이면 로봇, 뭐 어떤 섹터 간에 뭐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같은 시장은, 또 순환매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2차전지라고 5G라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실적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고점에 잘못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뭐 40%에서 뭐 많게는 뭐 또 뭐 40% 이상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모든 종목들을 비중을 똑같이 매수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올라간 종목들을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기 대응을 꾸준히 진행하지만 비중을 실을 종목들은 따로 빼놨고, 차근차근 비중을 실어 나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한 방에 다 매수해가지고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무조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그 누구도 몰라요. 뭐 맨날 빠진다고 말하면 맞힐 수도 있는 거고, 맨날 오른다고만 맞힐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시장에 매일매일 그 방향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시장은,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뭐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약세였죠. 오늘 뭐 장중에 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초까지는, 네, 딱 다음 주 초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다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아까 방송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청원 자체가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 강화 조치에 따라서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는 그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돌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11월 2일까지 답변을 해줘야 돼요. 다음 주 딱 월요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왔던 거는 이미 다음 주 월요일날 답변 시한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 좀 부동산을 옥죄면서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까지 지금 양도세 강화 조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차익 매물 또 시장이 계속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글로벌 증시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가지 지금 대내의 변수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지금 대주주 양도세 강화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한데 11월 2일 정도 되면 어떤 피드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피드백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뭐 야당,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현행을 유지하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청와대만 계속해서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이 나왔을 때 그게 현행 유지던 아니면은 그냥 강행을 하던 간에 두 가지의 말이 나오겠죠. 뭐가 됐던 간에 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원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다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선이 나오고 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던 아니면은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던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선 이후에는 추가 부양책에 합의가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전에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뿐이지 대선 이후에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합의가 분명히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만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증시의 하방을 이끌었던 가장 큰 두 가지의 요인이죠. 뭐 코로나 재확산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었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현 정부에서 어떤 피드백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부양책,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재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은 시원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번 주까지는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확률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거나 시장을 이끌 만한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번 주는 시장이 뭐 강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뭐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세가 거의 2,000원 가까이 들어왔죠. 2,000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모두가 환호를 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기엔 제한적이니 오히려 5호장에 한번 시장이 좀 흔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거든. 우리가 어저께 바로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뭐 단타로 들어가서 1박 2일 만에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지만은 그거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단타로 수익을 끊기지 않고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뭐 한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선파워텍 그리고 또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뭐 CJ시푸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CJ시푸드 팔아가지고 테리포자까지 연이어서 지금 안타 뭐 10에서 20%니까 홈런이라고 말하기도 웃기죠. 그래서 안타를 계속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수익이 시장이 하락에 나와도 계속 수익을 챙긴다고 해가지고 그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봤어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충분히 시장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12시 51분부터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또 상승이 나오던 종목들 또 어설프게
또 따라 붙었다고 했을 때는 또 수소차 관련 종목들 또 장초반에 따라 붙었거나 뭐 마찬가지죠. 뭐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도 여러분들 어설프게 따라 붙었거나 또 아주 아이비 투자같이 또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에 수반된 이런 종목들도 12% 오르던 게 시장 빠지면서 그대로 마이너스 12%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이 나온다라는 건 종목들의 변동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2% 빠진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2%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2% 오른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2%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늘 2% 내외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 부침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42에서 고점이 2%,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이 3.4% 정도의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침에 또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은 물론 장대 양봉이나 빨간 양봉이 나오면 아무리 무너진 차트도 한 번의 양봉의 차트가 이뻐 보이는 이상한 매직 현상이 나오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선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에 오늘 저점이다 환호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막판에 오후장의 시장의 흔들림에 분명히 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또 사자마자 뭐 10% 20% 물려버리는 악순환, 엇박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게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뭐 신의 영역인데 뭐 사람으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고 워렌 버핏 또한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만큼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방향만 고집을 하면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듯이 계속해서 한 방향만 고집을 하면은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하면은 무조건 비가 오는 것처럼, 네, 비가 올 때까지 해버리니까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고 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스권이 뭐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그죠? 어떤 전저점 이탈,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 빠질 것이다.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후행성인 차트 가지고 선언을 긋는다고 해가지고 경제지표가 올라가거나 뭐 차트가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뭐 투매가 나올 수 있고 뭔가 전고점 돌파에 따라서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좀 더 수급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시장 방향의 지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후행성인 보조지표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이 하방을 압박했던 그런 이유들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해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면 그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거예요.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불확실성, 지금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완전 확정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현행을 유지하겠다 아니면은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정 발표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요. 또 야당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시한이 또 남았고 연말까지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또 계획을 또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이 나올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제 답변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재선을 앞두고 재선 전에 이제 시장의 불확성,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차피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불확실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만 참자 이겁니다. 물론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 오늘같이 저가 매수세라는 유입이라는 그런 말로 또 항상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인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냉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희망 버스를 태운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빠진다고 겁을 주는 것도 그거는 그냥 일반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면은 신도 모르는 게 시장의 방향인데 제가 맨날 빠진다고 언급해봤자 여러분들에게 괜히 겁만 주고 공포를 파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의 관점은 이겁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선, 미국 대선 그리고 또 어떤
그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청와대의 답변 시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증시를 압박했던 그 요인들의 정도 악재들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시장이. 그죠? 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빠르게 저점을 잡아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쭉 다시 뭐 900선, 1000선 돌파, 물론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호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와 호재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악재와 호재이기 때문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저점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호재는 오히려 호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시장은 빠지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예상하고 있던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와야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겁니다. 저는 시장이 변동성만 다음 주 되면요. 시장이 뭐 V자 반등도 바라지도 않고 있고요. 변동성만 줄어들면 돼요. 네. 이것만 줄어들면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어제도 4% 가까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1%대로 출발을 했다가 마이너스 1.42로 출발했다가 플러스 2.06까지 올라갔으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종목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된 서막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을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시장에서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이 급락 아니면 상승, 아니면 이때 오신 분들은 무조건 시장이 결론은 상승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증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박스권을 태운 장세입니다. 예, 횡보 장세가 더욱더 길어요. 우리 증시는 연봉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이 맨날 V자 반등, 하락하면 급락, 상승 이게 아니라요. 횡보 장세가 오히려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세가단 시간에서도 뭐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선점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보안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었고 크래프톤 관련해서 아주아이비 투자도 말씀드렸었고 뭐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말씀드려가지고 그 관련 종목들 이때도 제가 세가단에서 언급을 했던 거죠. 뭐 세가단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게 6,510원일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네트라는 종목은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단일가 거래 중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내일 풀려요. 그래서 9%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제가 이 종목은 오늘 22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달릴까 말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테린 포장도 그랬고 테린 포장도 제가 요 자리에서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드렸었고 또 세가단에서 스치마 상한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뭐 관심이 있는 거는 아침에 뭐 상승률 순위만 보면 다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남들이 관심이 생기면 팔기 때문에 사주 시푸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예. 관심이 생기면은 그냥 팔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다음날도 17%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만에 몇 프로야? 예, 47%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죠? 그리고 CJ시푸드도 우리 VIP 회원님들 다 이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이거는 제가 문자 공개와 수익 인증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뭐 한네트도 마찬가지고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스치마 상한가 1등 기념으로 온라인 강연을 했을 때 요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주말에 그죠? 보성파워텍과 CJ시푸드를 관심있게 보라. 딱 두 종목 콕 집어 말씀드렸습니다. 한 100개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올라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음날 하루 만에 18.66% 상승이 나왔고 이건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CJ시푸드도 같은 날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있게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말 이후에 이거 몇 프로예요? 그죠? 22%. 이 하루만 22%,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20에서 30%가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주 1등 방송, 온라인 강연에만 잘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예,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자, 이거, CJ10도 마찬가지고, 보선 파워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섹터와, 그리고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일단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달릴까 말까 소개한 좀 뭐 느낌 와서 설명 안 누르고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요, 진짜 전동 킥보드, 예, 여러분들 생소한 섹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열어드릴게요. 달릴까 말까. 근데 제 아무 종목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많은 섹터들이 있어요. 뭐 삼천리 자전거도 그 관련 종목에 묶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알톤 스포츠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만도도 되고요. 뭐 하여튼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뭐 전동 킥보드에 묶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콕 집어서 파워로직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또 그 관련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확보해가지고 매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파워로직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카메라 모듈과 PCM, 보회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보회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스마트폰 부품 사업 부분이 파워로직스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 배터리 팩을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 화학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한 17%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 매출의 대부분이 저거 뭐 스마트폰 부품 사업과 카메라 모듈 사업과 그리고 저거 2차전지 관련해서인데,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됐던 게 현대차와 600조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로직스가 이 현대차에다가 200대 분량의 전기차 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1000대의 배터리 트레이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전기차 폐 배터리 사업도 당연히 확대가 된다는 건 정말 당연한 거 중에 당연한 겁니다. 그죠? 환경을 생각한다는 전기차가 배터리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현대차에서 시장 규모가 600조가 됐는데,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진출을 했고, 누가 같이 하냐? 파워로직스가 현대차와 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급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원래 하고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부각이 됐던 것 뿐이에요. 그죠? 네,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이미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왔었고 11%. 그래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최근에 좀 시장이 또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반납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현대차와 뭐 2차전지 사업, 또 그리고 배터리 팩,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진출 외에도 제가 이제 국책과제, 또 전기 굴삭기 관련해서 2011년도에 국책과제 참여 업체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과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대형 배터리 팩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여파로 조금 지연된 것뿐이지만 다시 한번 뭐 2021년도에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배터리 팩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파워로직스를 콕 집어 말씀드린 거는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또 배터리 팩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걸 아까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캡처했던 영상인데, 이 공유 킥보드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다 사가지고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공유 킥보드란 거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 길거리 아무 때나 세워져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다 잡아낸다고 하는데, 공유 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를 한번 봐보세요. 네, 3월달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때 이제 143만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최근에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총 지금 이제 사용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이용량이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 5월 달에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안이 5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유도 분명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언택트 시대에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전기 자전거, 뭐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1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진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어느새 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뭐 킥보드, 뭐 킥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예측이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걸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요 정도의 속도를 예상하고 운전을 하는데, 전도 갑자기 뭐 차 사이로 막 킥보드가 들어오고 이러면 교통 건수까지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뭐 실은 있지만요. 일단 공유 킥보드의 증감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도 뭐 언택트 시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총 이용 건수가 1519만 107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근거리 정도는 가까운 거리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 자전거 1인 교통수단이 상당 부분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버스로 한두 정거장 갈 거리들, 뭐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갈 거리들은 충분히 전동 킥보드가 대처를 하고 있고, 뭐 주차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예전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득과실이 뭐 어떤 부분이든 득이 있으면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자동차 사고 또한 계속해서 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언택트 시대의 이 수요량은 뭐 여러분들 길 가셔도 따릉이라는 자전거도 많이 보셨고, 전동 킥보드 제가 그건 어디서 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길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건 맞지만, 저는 실제로 그걸 타본 적은 없지만 어디서 제가 빌려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또 항상 이게 매경에만 있으니까요, 특별히 탈 일이 없었었는데,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1500만이라는 거는 뭐 우리 국민이 5000만이니까, 그죠? 네, 어느 정도 수치로 6개월 만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사용량을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거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사용량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 적어드릴게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량, 개별적으로 구매하셔가지고 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공유 전동 킥보드, 요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1인 소유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로직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팩, 2000원제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까지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인 교통수단이 또 그린 유디 관련해서 묶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가지 모멘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실적, 탄탄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기대가 되고, 또 현대차와 600조 시장의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을 했고, 2차전지를 삼성 SDI와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고, 배터리 팩을,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에도 중대형 배터리 팩을 계속해서 납품, 그리고 추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 섹터에서 아무 종목만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고 좀 확실한 종목. 그래서 제가 파워로직스를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 장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해가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됐다 1번, 이해가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방향도 말씀드렸었고요. 또 지금 업황과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됐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돌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섹터는 이거는 뭐 LG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IT를 전 잘합니다. IT 박사입니다. 5G 박사입니다. 2차전지 박사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뭐 시장이 빠지면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 보면은 모르겠어? 비메모리 반도체건 IT건 뭐 낸드 플래시건 뭐든 간에 뭐 테스나건 뭐든 간에 시장 빠지면 그냥 밀려버린다고요. K스택이건 힘스건 ICD건 5G KMW건 서진 시스템이건 뭐 솔리드던 오이 솔루션이던 HFR이던 RF텍이던 뭐든 간에 비메모리 반도체 뭐든 간에 시장 빠지면 그냥 빠진다고요. 에코프로비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동아기업, SKC, 피롭티스, 삼진에너지 뭐든 간에 시장이 빠지면 IT 섹터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가장 먼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LG 테크놀로지나 지난번에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제가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리포트 보면 다 안 좋다는 거 없어요. 그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거 실적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건 나쁘건 올 하반기에 수주 물량이 증거하건 말건 간에 어차피 시장 빠지면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술 철저하게 제가 말하는 지금부터 IT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초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말해볼까요? 다음 주 초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적어볼까요? 다음 주 초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 네,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있다 그랬죠, 그죠? 월요일날. 또로님 집중해서 잘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 주 화수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일이니까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초에 또 뭐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나오면은 일단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청와대에 어떤 직접적인 브리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추가 부양책도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저점을 잡아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이 불확실성은 아싸리 그냥 공표를 해버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불확실성을 머금고 계속 간다라는 거는 투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누가 한번 툭 던져버리면은 투매가 투매로 이어지고 매도가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차라리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한번 크게 땅 두들겨 맞아도 그때가 이제 저점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 대주주 양도세를 현행 유지할 강화할 거라는 걸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갑작스럽게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조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현 정부가 지금 독단적으로 여야에선 계속해서 지금 현행을 유지하자라고 계속 지금 강하게 발언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지금 법의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현행 유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딱 발표를 해버리면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점을 다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그 관련해서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요때 10%, 요때 10몇 프로, 그죠? 두 번에 걸쳐서 20% 이상의 시장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그러니까, 막상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정말 지겹습니다. 이거 12월까지 계속해서 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로 계속 질질 끌어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아싸리 국민청원이 20만이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안 할 수밖에 없고, 월요일날 그에 따른 피드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시기를 지연하려면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IT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 정도에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이겠죠. 그래서 분할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시장이 저점 잡히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IT 관련 섹터들을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이건 대박, 뭐 하반기 실적 대박, 하반기의 실적 대박인데 왜 빠져요? 이미 그런 기대감 또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은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이 종목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IT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5G건 2차전지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뭐든 간에 시장이 반등 나와야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숙명입니다.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삼성의 계열사가 있어요. 뭐 일본 계열사, 막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은 워낙에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JW 관련 뭐 홀딩스에서 뭐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네. 근데 뭐 JW 홀딩스에서 어떤 큰 악재가 나와요. 그러면 JW 그룹주들이 다 일제히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IT 관련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시총에 차지하는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어차피 투시 막거로 시장이 빠지면 그게 많다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IT와 제약바이오에 상당 부분 포트에 물려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투매가 이어지고 투매가 이어지다 보면은 매수가 없으면 투매가 나오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투심이 악화됐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적이고 숫자고 아무리 백날 여러분들이 리포터 보시면서 아 이건 실적이 좋았구나, 올 하반기가 좋구나, 내년엔 더 좋아지는구나, 2022년은 더 좋아지는구나, 근데 왜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심과 굉장히 영향이 있고 시장과 굉장히 상황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는,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달릴까 말까 해서 최근 말고 예전 요럴 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요때도 들었었고 요때도 들었었고, 제가 아시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 번 추천드립니다. 한 번 추천드려가지고 올라갈 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칩니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칩니스. 예. 디자인 회사라기도,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도 하고요. 네, 그거를 칩니스라고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 업체. 예. 이게 뭐냐면은, 특화된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칩니스가 일단 뭐냐부터 설명드릴게요. 생산시설이 없이, 예, 일단 설계를 도맡아 하는 게 팹리스 업체라는 거 아시죠? 네.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팹리스는 이제 그 설계를 하는 데가 이제 팹리스입니다. 그러면 팹리스 업체에다가 뭐 제가 지난번에 동훈아한테 또 달릴까 말까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은 또 대표적인 또 팹리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팹리스 업체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예.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생산 공정이 맞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의 그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업체에 보낼 때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 디자인을 담당하는 회사. 그러니까 설계 업체와 이 수탁 업체 간에, 생산 업체 간에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뭐 디자인 역할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AD 테크놀로지고요. 칩리스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네가 원래 파운드리 관련해서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TSMC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건데, 작년에 계약을 해지하고요,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요,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확대해 나갔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칩리스 부분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TSMC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은 뭐 안 봐도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시장의 낙폭 영향으로 기술적 반등 또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 제가 어저께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채시스. 맞죠? 제가 어제 채시스 말씀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시스, 얘도 오늘 참 종가가 관리가 잘 들어가졌어요. 그죠? 네, 채시스, 얘도 종목이 참, 오늘, 어제 시장 여파로 밀렸던 거 부분 외에는 오늘 3.79% 아주 좋았는데, 얘,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 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다. 조리독감, 동물 의약품 관련 종목이다. 요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의 주업은, 주 매출은,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전 부각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엑슬이라고 이제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구동장치가 엑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슬에 대해서 막 크게 심도 있게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자동차 부품, 바퀴에 들어가는 구동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멤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멤버. 예. 이건 남자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사람의 뼈 안에 들어가는, 뼈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주요 장기들을 보호해주잖아요. 멤버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 멤버, 그리고 리어 멤버, 이렇게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쇠 뼈다구가 검은색으로 아주 두껍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 안에, 여기 안에 엔진도 들어가고, 주요 부품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충격이 딱 온다고 하더라도, 멤버만 조금 찌그러지고, 이 엔진이라든지 주요 부품들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어떤 인체의 뼈 같은 골격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구동장치와 크로스 멤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게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은 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왜? 근데 여기에 현대기아차는 당연한 것이고요. 현대기아차 납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너럴모터스 GM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또 숨겨져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또 수급 들어왔을 때 체시스도 그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얘는 뭐니 해도 이제 작년에 우리 중시를 강타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죠? 가장 또 이글백과 또 여러 종목들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시스가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으로 묶였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달릴까 말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목표가 한옥가 내려놓고 떨어졌어요. 그죠? 네, 여기 이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장에 하락이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계열사 때문입니다. 계열사 넬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넬 바이오텍. 이거 빨리 시간이 없네. 제가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었네요. 잠깐만. 예. 그만 듣고 있나요? 네, 자를까? 예. 너무 길게 했나요? 네. 30분만 한다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 시간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내일 바이오텍이라는 건데,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다 1번 그만 자를까요? 네. 잘 듣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말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거 빨리 끝낼게요. 네. 여러분들 시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기 싫으니까, 내일 바이오텍이라는 계열사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계열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저거 종목 설명을 너무 길게 했다. 그죠? 네. 저거 아까 파워 로직스에 대해서 종목 설명을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그죠? 계열사 이제 내일 바이오텍, 거기를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사료 첨가제 친환경 비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북 경협주로도 묶이죠. 네, 인도적 지원 관련 비료 관련 종목들로 묶일 수 있고요. 그걸로는 체시스도 이제 부각이 될 때가 됐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구충제나 항생제, 동물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왜 무섭냐면은 백신이 없습니다. 예, 첫 번째로 백신이 없고요. 백신이 없고, 두 번째로 치사율이, 치사율 자체가 100%예요. 그나마 코로나19가 다행인 거는 치사율 자체가 워낙에 작잖아요. 그래서 이건 치사율은 100%입니다. 100%.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동 농가에선 비상입니다. 예, 비상입니다. 그래서 축산 팬데믹이라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요. 1년 만에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재발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상이죠. 왜? 화천에서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큰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놓은 자리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근 농가에 폐사체가 발견된 강원도 화천에 폐사체가 발견된 인근 농가에 8,500마리가 사육 중이고요. 철새가 도래처리라서 제가 지난번에 달릴까 말까 시간에서 그 철새들이 57만 마리가 국내로 유입됐는데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더 커졌다. 왜냐면 멧돼지 폐사체를 우리가 쪼아 먹은 다음에 이동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고 청정지역이라는 뭐 전라도까지도 다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뿐만이야?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다음날 2년 8개월 만에 조류독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제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요날. 그죠? 그래서 요날. 그건 뭐 예견됐던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철새들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 뿐이고 축산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근데 기술적으로 위치가 다른 뭐 5G, IoT 모드를 봤을 때는 정말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 부분들도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체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목표가 터치 뭐 한옥가 남겨놓고 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상태이기도 하지만 다시 어제 또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체시스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체시스도 마찬가지고 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매수하고 빠져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고 체시스라든지 뭐 요거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뭐 한네트를 비롯해서 로지시스, KCT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또 코로나 확진자 추이 증가로 인해서 뭐 테린 포장을 비롯해서 뭐 현대공업도 제가 전일 스티마 상한가에서 관련 종목으로 또 현대차 관련해서 가장 수혜주는 현대공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9% 장중에는 27%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과 트렌드를 선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뭐 그날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도 추격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상승만 나오면 따라붙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뭐 CJ시푸드, 사조시푸드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타점에 매도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내일도 강력한 종목으로 이제 매수할 예정인데 뭐 사조시푸드는 말하자마자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트렌드를 함께 저와 함께 선점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발 아무리 주식시장에 제일 답답한 게 패스트 팔로우예요. 그게 뭐냐? 아침마다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반복되면 올라간 날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자빠진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처절히 느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 아직 못 느끼신 분들은 매일매일 그 매매가 반복되면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차트 이쁘네요, 차트 나쁘네요 하시는데요. 차트 나쁘네요, 이쁘네요는요. 결국엔 음봉이 나왔냐 양봉이 나왔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날 우리가 이 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문자 다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장중에 양봉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날아가는 차트입니다. 그죠? 거래가 수반된 전고점 돌파는요 그냥 날아가는 차트예요. 근데 다음날 그대로 토해내잖아요. 그 모멘텀이 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태평양 방류 계획이 27일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한 달 지연됐잖아요. 당연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얼른 팔고 나오자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수했던 타점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매수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들이 다 관심이 생긴 자리에서 매수하면 이 꼴이 나는 거,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하면은 이때부터 하락이 나오면은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 대답해보세요. 왜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타점에 매수하면 왜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에 오른 게 없으니까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바닥 매수가 아니라 그 모멘텀 관련해서 이 자리는 제가 달릴까 말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수급이 없다기보다는 이 자리에선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악재가 나왔다고 한데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기대감으로 잔뜩 올라간 이 자리에서는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땐 투매가 쏟아지고 폭락이 나오는데, 이미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직전 그 매수, 타점에 매수하면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치마 상한가에서는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 매수를 하는지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날 말씀드렸었고, CJ10푸드도 달릴까 말까해서 저는 보통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뭐 당연히 이 시장이 20% 가까이 뭐 10% 두 번 하락이 나왔으니까 웬만한 5G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뭐 40%씩 빠진 종목들 뭐 대다수예요. 네. 하락률 보시면 KMW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뭐 IT 뭐 2차원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았어요. 뭐 지난번에 CJ10푸드를 수익 매도한 금액도 바로 그날 오후장에 매수해가지고 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오늘 시장이 장초반에 상승이 나오지만은 오후장에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는 오후장에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린 전략대로 가고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잠시만요. 네. 좀 줄여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아이고. 성공투자, 뭐, 후기만 보셔도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JW 홀딩스는, 수익 인증이 몇 번 안 올라온 건요. 제가 이거는 말로 한 겁니다. 문자 안 보내시 그냥 JW 홀딩스 관심있게 보세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JW 홀딩스는 제가 수익 인증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냥 제가 문자 보낸 것도 아니고 말로 좋다고 했던 거고, 한 거니까 수익 인증 올리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뭐 테린 포장도 이제 어제의 수익이었죠. 이걸 판 거를 오늘 오후장까지 끌고 왔다가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주기니까요. 또 단타는 단타대로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는 저는 뭐 일부만 매수하고 기존 회원님들만 수익 나고 신규 회원님들은 손실 나고, 신규 회원님들은 수익 나고 기존 회원님들은 손실 나고, 아니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누군 수익 나고 누군 손실 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만 수익 난 거는 수익 인증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수익이 나야 수익 인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리 포장 같은 경우도 4페이지가 이상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CJ10푸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 따라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의 캐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0% 비중 5% 코딱지 같은 비중으로 10%만 수익 나도 4페이지가 덮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 10%로 한 40% 정도만 수익만 나도요. 네. 페이지가 9페이지가 덮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흐름만 아시면은, 이게 찐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이게 일부만 수익 났구나, 아니면 전체 다 수익이 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공투자 후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투자 후기만 보셔도 진위 여부를, 그리고 모두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수익이 나고 모두가 매수하고 모두가 팔아야 수익 인증을 합니다. 그냥 수익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비중 또한 같이 공개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리딩하고 있고요. 저에 대한 그 확률은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스치마 상한가 보신 분들도 제가 7월에 와가지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까지도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도 제가 안정적인 계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 스치마 상한가에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스치마 상한가 최초로요. 네, 2회 연속 2회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우승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 달까지 우승하면요 총 3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주 1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차이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상당한 차이로 1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물론 역전될 수 있겠죠. 마지막 주에는
또 뭐 막판 뒤집기 뭐 두 종목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제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달릴까 말까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빠졌으니까 빠졌네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확률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저는 위기 시장, 뭐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모두가 위기라고 하니까 저도 위기라고 말할게요. 위기라고 한들 저는 이게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회복 속도가 다를 거라는 거 충분히 오시면 느끼실 겁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웬만한 종목들 12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고 평균적으로 20에서 30% 하락이 나왔지만 저는 그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또 그 와중에도 우리는 뭐 이번 달에 인트로메딕으로 10% 들어가서 40% 50% 이상의 수익도 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을 10에서 20% 잔잔바리 수익들 정말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멈추고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횡보 구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시장의 반등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만 줄어들면요. 대한민국에서 김준호 전문가 김준호 매니저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매일경제TV에서 1시 45분에 다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스티만 상한가 월요일 수요일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11월 시장에는 우리가 같이 돈 벌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저와 함께 10월 마지막 주 포트 관리 잘 해놔가지고요. 다 임박한 종목들이니까 10월에 같이 차근차근 대박 계좌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저와 함께 큰 수익이 나고 계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MBN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네, MBN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제가 있잖아요.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달, 두 달 날짜는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서비스 날짜 다 들어가니까 신용카드, 뭐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까지 받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 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이동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사이트 왼쪽 이 상단 부분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나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고객센터에다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고객센터가 6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6시까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하신 분들은 통화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8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하시면 통화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럼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날짜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잘못 올려놨구나. 여기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VIP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이걸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말에 보셔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오리엔테이션 이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것만 보셔도 내일부터 따라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매수해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모두가 매도를 해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전원 매수하고 전원 매도해. 오늘 가입하신 분들과 1년 된 회원님과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리딩의 차이와 리딩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저는 모두를 다 따라오게 합니다. 모두를 따라오지 않고 저와 호흡이 맞는 손빠른 사람들만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를 다 따라오게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리딩의 스케일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도 아주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 직장인분들 문자만 보고 따라오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 매수를 걸어두고 매도를 걸어두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변동성이 좀 컸던 시장인데요. 네, 차분하게 지금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시면은 그 누구도 오히려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입니다. 우리 방에 똥손이 없어요. 다 똑같이 공산당 포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매수하라는 가격에 매수 걸어두시고 매도하라는 가격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똥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똥손이라는 거는 우리끼리 치고받는 매매라던가 아니면 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하는 매매면은 똥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똥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매수하라는 가격에 걸어두시고 매도하라는 가격에 걸어두시면 되는데 똥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하지 않으면은 똥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썬602님, 페르마타님, 침착대은님, 라온님, 그리고 성현정님, 네, 그리고 청이님, 네, 그리고 야신88님, 네, 그리고 철이철님, 그리고 수익나자님, 은미만님, 그리고 유운님, 레드가자님, 뮬리님, 주식신성님, 네, 우리 VIP 회원님도 연장가입도 많이 축하드리고요. 은선님, 네, 똥손도 금손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똥손이 나와요? 저 기 셉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떤 분은 이러시대 오셔가지고 전 똥손인데, 예, 같이 해요 투님, 예, 그리고 데니스님, 예, 이제 적당히 이제 앞으로 회원도 제한적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 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제가 딱 대응 가능할 만큼, 인솔 가능한 만큼 회원이 차면요, 더 이상 안 받을 겁니다. 예, 데니스님, 예, 같이 우리 연말에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만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써니님, 누군가의 수익률 퍼포먼스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계좌 수익이 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대로 종목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정의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요, 제가 포트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종목 대부분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우선인 거지, 다 종목들 들고 있으라고 제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딱 해야 될 게 하나예요. 예, 제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 용기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썬602님, 페르마타님, 뭐 침착대형님, 나온님, 성현정님, 청이님, 야신님, 철이철님, 뭐 모든 분들, 뭐 신규 또 연장 가입, 연장 또는 신규 가입 진심으로, 예,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분들 손 꽉 잡고 2020년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박 수익으로 모두가 다 따라올 수 있는 매매로 전원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예, 리딩입니다. 매수를 걸어두고 매도를 걸어두는데 못할 사람이 없겠죠. 예, 문자도 자세히 보내드릴 거니까요. 예, 종목들 여러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정의원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파워로직스도 설명드렸었고, 체시스도 말씀드렸었고,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AD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섹터를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 한번 관심있게 설명을 충분히 자세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뭐 스치마 상한가 뿐만 아니라 뭐 달릴까 말까도 마찬가지고, 수익률 대면 수익률 대에 뭐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상승 랠리 엄청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예, 제가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잘 보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리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